네, 최근의 정치 본색 일부 심층 토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정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큰일이다. 시작하자마자 큰일이다. 진짜. 아유, 네, 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예, 그리고 그 발언 뒤에 뭐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래도 사과를 했어요라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전했다고 하고 그 전해들은 말을 우리가 지금 듣고 믿어야 되는 거죠? 뭐 안 믿으면 방법이 없죠. 뭐. 그분의 생각을 예. 들을 수가 없으니. 예,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안 믿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싫어할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지?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하면 발표하는 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저널리즘이 아니죠. 저널리즘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저널리즘 아닙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4시간 뒤에 나와가지고 말미에 모두 그 국무회의 말미에 사과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면은 모두 발언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건 당신의 주장이고, 네, 그러니까 주장이고. 민심이 별로 안 좋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덧붙였을 수도 있죠. 근데 대통령이 그 말을 진짜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 확인할 길이 없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그 이제 대국민 담화 했을 때 네. 의료개혁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51분 동안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이 또 51분 동안 해설 박스를 또 2,000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절대. 그러니까 왜 이래야 되죠? 나 진짜 목장이 터지는 게 예. 그냥 기자회견을 하면은 기자들이 물어보고 본인 의견을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꼭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설 박스를 쓰는 걸 보면은 제가 심증이 확증으로 묻어졌습니다. 예. 바뀌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도 그건데 네. 대통령이 문제구나. 이거는 뭐 누구를 교체를 맞아요. 하든 뭐 수석을 뭐 교체를 하든 비서실장을 교체를 하든 총리를 뭐 누구를 뭐 거국내각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문제구나. 본인이 안 바뀐다. 안 맞습니다. 바뀌면은 이건 답이 없다. 뭐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모진에서 대통령이 사실은 비공개회에서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참모진이 언론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상의 없이 참모진이 그냥 기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대통령이 비공개에서 사과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그럴 수 아닌가? 있어요. 예. 이게 사실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의 원고가 약간 좀 달랐다고 하거든요. 달랐어요, 실제로. 네.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엠바고로 받은 전문이 있는데 네. 그것에는 진짜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렇기도 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성한다라는 식의 표현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모진에서는 지금 뭐 총선 결과가 나왔으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좀 사과를 하시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틀어버렸던 거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문도 바꿀 정도면 네. 진짜 사과를 했을까? 비공개회에서 그러니까 뭐 아무런 맥락 없이 아마 사과를 하지 예. 않았을 텐데 대통령이 예. 그렇게 바꾼 거를 보고 참모진에서 대통령과 상의 없이 기자들에게 가서 대통령이 사실은 비공개에서는 사과했어요. 이렇게 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네, 저는 좀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예. 그러니까 추론인데 예. 대통령은 진짜 억울하구나. 억울해. 예. 대통령은 그러니까 나는 국가 건전재정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한일관계 복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범죄자 놈들 때려잡기 위해서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지만 국민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는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지. 그래요. 그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너무 억울함이 속상함, 억울함이 뚝뚝뚝 묻어나오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건 국민이 잘못했어요. 이거는 국민이 잘못했네. 이 진심을 왜 못 알아줘? 아니, 국민이 근데 잘못한 거야 이거는. 뭐 이렇게 좀 무지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진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언론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로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그 전에 뭐 박근혜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언론이 일반적으로 따졌던 수치는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그럼 물론 대외 환경이 어려웠어요. 근데 대외 환경이 이번 정부만 어려웠나? 모든 정부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뚝 떨어졌죠. 올해도 끽해야 2%죠. 지난해 1.4%였죠. 환율 1,400원이죠. 예, 1,400원 찍어버렸죠. 어제 찍었죠. 예.
그래서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했죠. 근데 외평기금도 지난번에도 갖다 썼잖아요. 그죠? 게다가 그 나라 재정도 지금 빚이 뭐 건전재정 한다고 했는데 1127조로 사상 최대치, 87조 적자, 재정수지 적자,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건전재정 3%, 관리재정 수지, 그거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잖아요. 3.6%잖아.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 빚 늘고 나라 빚 늘고 성장률은 저하되고 환율은 최고로 올라버렸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값이 그야말로 똥값이 됐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여서 그래 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제가 어제 봤어요. 모든 주요국 통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 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이 제일 크죠. 주요국 통화 대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선전하고 있는 거는 인도네시아 정도 통화. 어제 본 걸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보다 강세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약하다라고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성장률도 그래. 부채도 그래. 게다가 이제 대통령은 정치도 저래. 뭐 이러니까 이게 뭐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현재. 이제 예. 최경영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걸 보론으로 하면은 예. 이제 대통령이 맨날 건전 재정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불건전 재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불건전 재정이 됐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전에 1127조 원 이제 빚이 냈잖아요. 뭐 역대 정부에서 다 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뭐냐면은 45조 원을 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돈을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안 써가지고 경기가 특히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를 감수를 하고서라도 내가 건전 재정인 척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했던 숫자만 맞추려고 한 거죠. 숫자 맞추려고 했는데도 지금 59조 원이 빚이 늘어나서 지금 1127조 원이 된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불건전 재정인 거 정확한 용어는 폭망한 긴축 재정입니다. 폭망한 긴축 재정이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건전 불건전이 아니라 사실은 긴축이냐 확장 재정이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긴축 재정을 했는데 감세까지 많이 하고 경제를 엉망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31년 만에 대중국 무역 적자가 처음으로 나고 중국이랑 수교한 이래로 작년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모든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 폭망한 긴축 재정이다. 그러니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지금 국민이 이렇게 투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에 꼬리표가 달려 있지는 않아요. 누구는 검찰 독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찍었을 테고, 그러니까 야당을 찍었을 테고, 누구는 지금 이런 식의 경제 정책 운용이 마음에 안 들어 찍었을 테고 하는데 이게 뭐 비슷비슷해서 뭐 10석 정도 졌으면 해석의 여지라도 있지. 그렇죠. 이렇게 폭망했으면 다 바꾸란 얘기거든. 이거는 예. 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국정 기조 방향은 옳았다라고 하면 이제 아연 실색인 거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옳았다. 그리고 부동산을 활성화시켰다. 규제 완화를 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공급을 늘려서 이제 집값을 잡았다고 하는데 네. 근데 조선일보에서도 공급이 엄청 줄었다고 아니 공급이 보도가 없어. 나오더라고요. 공급이 지금 줄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시장 경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아니 국가가 할 일, 정부가 할 일은 공공 임대주택이랄지 공공 분양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게 보수건 리버럴 정부건 그게 해야 될 일입니다. 본인들이 개입해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도 최대 실적이 그거예요. 실책이 본인들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부동산 가격을 내릴 수 있다 또는 주식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그렇게 써놨더만요. 민간이 주도하고 이 대통령이나 정부는 뒤에서 받쳐만 준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기업이나 다 그렇게 가면 되거든. 근데 본인들이 선거 치르기 위해서 또는 본인들이 유주택자들 마음을 좀 표를 사기 위해서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취해놓고 본인들이 기득권자들에게 대해서 취한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야권에서 서민들에게 취하려고 했던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자기 인식이랄지 자기 객관화가 지금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뭘 모르고 있는 거야. 굉장히 무지한데 무지하다는 거는 지피지기거든요.
세상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면서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해. 자기 확신에 차 있어서 계속 이쪽으로 가야 맞다라고 생각. 이게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기부터 그런 냄새가 나더니 강남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제 인식 정도밖에 안 돼요. 대통령의 인식이. 그냥 부동산 가격만 띄우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 부동산 가격만 막으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보면. 이분은 경제에 대한 어떤 이게 경제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작용과 부작용과 반작용들이 있는지에 관한 인식이 없어.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예. 어떡하지 이거? 현실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실 인식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참모진들의 기능이 되게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있다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언론 뭐 뉴스를 보고 그런 대통령도 있겠지만 어쨌든 참모진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진짜 옛날에 이제 구중궁궐이 휩싸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타파하겠다고 용산까지 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지금 현실 인식이 안 돼 있는 대통령인 것 같고 저는 그 원인이 참모 기능이 완전히 붕괴된 데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가 나간 거 아니냐는 의심이 이 참모 기능의 붕괴를 좀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정상근 기자님의 말씀에 조금 반박을 하자면은 참모가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이 보기에는 참모 기능이 어. 왜 붕괴가 됐겠어요? 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일종의 좀 레드 팀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참모 기능이 맞아. 붕괴가 된 거 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맨날 제가 뭐 저도 들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할 수는 없어. 너무 버럭버럭 화를 내셔가지고 쌍 거의 욕설 수준의 얘기가 나온다는 본인 얘기에 이거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이준석 그러면은-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사석에서 이 땡땡 저 땡땡 이야기를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참모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거는 대통령이 문제니까 정말로 내가 어제 그거를 보면서 심증이 확신으로 변했어요, 진짜. 네.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아 탄핵이 경제다, 탄핵이 민생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내가 탄핵을 하자는 얘기 아니야. 근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야 이거 대통령이 안 바뀌면은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큰 문제의 한계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5년 단임제 먹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정치 초보를 앉혀놓고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건전재정 한 마디만 더 하면은 올해 지금 전체 1년 예산에 1분기에만 8%를 썼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25%씩 써야 되잖아요. 지금 4월 중순 인제. 예. 1분기 이제 해보니까 예. 213조 원을 써가지고 전년 대비 47조 원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돈도 없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래?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이거 돈?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해가지고 막 푼 거야 또 돈. 그렇죠. 그나마 풀었는 건전재정도 아니고 이건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나라 경제 어떻게 이거?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해서 구두 개입을 했잖아요. 네. 구두 경고를 했는데 이게 구두 경고를 한 것 자체도 얼마나 이제 힘들면 구두 경고를 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생각보다 돈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환율에 개입하려면 이게 이제 일단 이 돈을 써야 되거든.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저쪽이 돈이 별로 없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른바 이제 상어떼 같은 투자자들이 달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입장으로서도 바로 개입하기도 아마 힘들 겁니다. 환 시장에. 예, 중국도 한번 잘못 개입했다고 괜히 돈만 쓰고 환율 방어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꼭 금리처럼 금리도 지금 10번 정도 그냥 계속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올릴 타이밍을 못 올리니까 저 정도의 경제 체력밖에 안 되는구나.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식시장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부동산 시장도 아무리 그렇게 펌프질 해봐야 하반기 되면 이제 드러날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숫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외평기금에서 돈이 세수가 안 거치니까 돈을 계속 이제 땡겨서 쓰고 있거든요. 원화를 땡겼습니다. 지금. 예, 외평기금이
근데 올해 이제 정부가 계획을 한 거는 세수가 그래도 안 거치니까 한 20조 원 정도 계획을 해놨어요 지금. 또 땡겨 쓰려고? 땡겨 쓰려고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 기재부에서.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그건 따르고 외평기금에서 또 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6일 전 기사인데 벌써 10조 원 썼대요. 아니 지금 4주 안 지나고 4월 지금 네. 3분의 1, 뭐 4분의 1 지났는데 지금 벌써 절반을 썼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거 그러면은 이 추세라면은 네. 지금 20조 원이 아니라 그 2배에서 3배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환율이 이 지경이야. 이거 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러니까 가정경제로 생각하면 돈은 제대로 못 벌면서 부채는 계속 쌓이면서 또 돈은 또 쓸데없는 곳에 막 써. 그런데 법인세랄지 돈 깎아줄 때는 더 다 깎아줘. 자기가 생각할 때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보살펴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다 깎아줘. 근데 그 깎아주는 쪽이 굉장히 힘센 사람들이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쪽은 또 다 깎아줘.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은 또 서민들을 두텁게 어떻게 보호해야 된대. 근데 서민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왜냐하면 깎아줬으니까. 예, 조세 지출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중에서 지금 다 깎아주고 있는데 부가세도 지난번에 총선 때 뭐 5% 정도 깎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으니까 그래서 일부 품목 하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어떤 품목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뭐랄까요, 부추기는 각종 정책을 취하면서 인플레이션도 못 막고 부채는 계속 늘리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계속 돈만 깎아주면서 세금 깎아준 걸로 뚝뚝뚝 떨어져서 너희들이 그걸 이렇게 고개 쳐들고 이걸 뭔가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먹으면 언젠가는 너희들도 목의 갈증이 해소될 거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게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탄핵이 답인가?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고 일각에서 두 번 얘기하셨는데요.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큰일이다.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리고 인간적으로 6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성숙도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직책이나 직이 그게 주는 중압감이나 이런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이 어른으로서 나라의 대표로서 보이는 인간적 성숙도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 어른으로서의 성숙도. 근데 어른으로서의 성숙도가 안 보여요. 그게 사실은 그 좀 본인이 싫더라도 대화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들 의견을 제대로 한번 말해 보세요. 뭐 이게 어른 아니에요? 그럴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본인의 참모들과도 그런 토론을 할 의지도 좀 없어 보이고.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도 지금 등을 돌리는 것 같은 분위기는 있습니다. 여당 일부에서도. 뭐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뭐 대변인 논평 나온 거는 이제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대통령의 어떤 기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찬성하고 뭐 그런 게 나왔는데 이제 언론들의 이제 익명으로 나왔던 뭐 여당 중진 의원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어제에서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여당에서도 절망감 같은 거를 느꼈다라는 게 나와요. 뭐 한겨레 기사 제목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그래서 영남 중진 의원의 말을 빌려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당,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가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렇죠. 탈출은 지능순이야. 이제 제가 뭐 조중동에도 굉장히 뭐 좋아하는 기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 조중동 중에 누가 먼저 탈출할 것이냐. 제가 보기엔 동아가 먼저 탈출할 것 같고요. 동아는 이미 탈출한 거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쯤 나와 있어. 반쯤 나와 있어. 뭐 김준덕 칼럼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동아는 지금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중앙 조선순으로 탈출할 것 같은데. 지금 레임덕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레임덕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좀 다르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말을 안 듣거나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에 반대가 너무 많아지는 게 이제 레임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언론은 이미 이제 대통령의 각을 세우고 있고 그 지면에서 짜증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쵸. 그 보수 언론의 그 논조에서 글을 읽어보면 그 행간에는 야, 우리가 이렇게 충심으로 아, 정답을 얘기해 주는데 너 왜 안 들어? 이렇게 그게 뭐 대기자, 뭐 논설실장, 뭐 그렇죠. 김대중 칼럼, 뭐 조선일보 네. 김대중 칼럼에서 짜증이 막 묻어나는 게 이제 보여요. 아, 정말 짜증 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관료들은 지금 일 안 합니다. 관료들은 진짜 일 안 해요. 제가 그렇죠. 뭐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뒤집히고 뭔가에 막 휙휙 뒤집히면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지침이 오는 거 시키는 것만 딱 하지 그렇죠. 더 이상 뭔가를 창의적으로 할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결과를 놓고 가장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세종시 결과를 놓고 그렇죠.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세종시가 가장 이제 공무원들 많이 사는. 공무원들 많이 사는 데인데 여기에 네. 압도적으로 이제 야당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똑똑하신 공무원들 굉장히 똑똑하신 그렇지. 분들이에요. 심지어 투표율이 네. 제일 높았어요, 전국에서. 그설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평균 나이도 네. 가장 젊은 그 자치구 중에 하나야. 세종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셔가지고 예. 이제 법률수석 비서관을 신설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해 들은 건데 굉장히 왜 공무원들의 기강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느냐 공무원들 기강을 잡아라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발하지 마. 전해 들은 얘기야 제발. 고발 좀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네. 추정이 되는 게 예. 그 어제 굳이 뭐 기자회견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된다. 예. 뭐 우리가 또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한 게 결국은 저는 그 대국민 메시지가 아니라 대공무원 메시지가 그렇죠. 아닌가. 예. 예.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복지부동을 해버리면 그러면 나라가 이게 돌아가지는 않죠. 정확하게 방향과 비전을 제시를 하고 조직원들에게 공무원들이 조직원들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CEO도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철학, 방향,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함께 합시다라고 설득을 해야지. 설득을 하면 조직원들이 아 거기에 동화돼서 으쌰으쌰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아 그래 우리나라 한번 잘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서 창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저 위에서 뭔가가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안 한다면 대통령이 100만 공무원 조직을 일일이 어떻게 공직기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뭐 그냥 공무원뿐만 예.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취임 이후에 계속 그런 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라든지 뭐 이렇게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좀 사정 정국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냥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도 약간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신호가 좀 나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선거 전에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이 이제 굉장히 좀 그렇죠. 예, 수뇌부와 좀 충돌을 일으켰다. 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원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된 건이었다. 좀 이렇게 그 중앙지검에서 그 동안에 뭐 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정치와 관련된 수사들을 이 총선 기간에 좀 올스톱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스타일을 이제 공무원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일종의 친정이라는 이제 검찰에서도 조금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순으로,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하셨던 좀 그 일종의 레임덕의 수순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당장의 보수 정치인들 지금 당선된 정치인들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보수의 가치와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안보는 보수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면하게 했다. 이거는 뭐 그렇죠. 불법이고요. 일단 불법이고 다른 것 떠나서 보수 정치인들도 이거는 굉장히 좀 화나더라고요. 그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임성근이 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진짜 뭐지? 나는 약간 투 스타일 뿐이야. 그러니까 네. 아니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김건희는 이해라도 가. 부인이니까. 부인이니까 가족이니까 뭐 그게 잘 됐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해라도 가는데 네. 임성근이 뭐라고 임성근 하나 살리겠다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라고는 정말 없구나. 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이제 5월 1일 날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면 그 성에서 몇 명이 나오느냐에 따라 진짜 그렇죠. 레임덕이냐 아니냐가 이제 완전히 판가름이 나겠죠. 탈출은 진흥순. 계속 예. 얘기하면 탈출은 진흥순.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이미지 쇄신을 노리든 진짜로 실체가 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지금 국민의 바람 봐서는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어떤 뭐 이야기들은 나와요. 총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YTN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단독으로 인적 쇄신 카드, 야인사 검토, 야권의 임사, 새 총리가 박영선 전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새 비서실장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정무특임 장관의 김종민 당선자 있잖아요. 네. 예,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요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에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이거는 뭐 슬쩍 한번 대통령실에서 띄워본 건지 아니면 조정이 돼 있는 건지 이게 일단 뭐 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사자들이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언론들이 아, 네. 지금 다 전화를 내가 방금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뭐 기사가 나왔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예. 대통령실 그 TV조선도 이거 기사를 썼는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들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 동의를 했을까 이거? 좀 전에 이제 양정철 예. 실장의 입장이 나왔는데, 바로 나왔어요? 뭐 본인은 이제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생각한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못 차렸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발표를 해버려야 됩니다. 발표를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무르익어서 그러니까 은밀하게 진행한 한 다음에 딱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완전 충격받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에 좋고 나쁘고 긍정평가 부정평가 따라서 뭔가 이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흘려가지고 지금 간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앞단에서도 계속 있었잖아요. 예. 장제원 이름 나오고 이동관 나오고 원희룡 나오고 뭐 김한길 나오고 뭐 권영세 나왔고 권영세 이제 뭐 총리에는 뭐 권영세 네. 나오고 뭐 주호영 나오고 그러니까 한 명씩 흘려보면서 간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김부겸 네. 총리는 왜 또 끌어들어? 그렇죠. 김부겸 총리는 한덕수 총리 될 때도 그때 김부겸 이름 나왔거든. 당사자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이름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이름, 그러니까 유승민을 한다라는 거는 예. 대통령이 진짜 저는 바뀐다라는 신호로 저는 볼 수. 왜냐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자기에게 책임,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하실 분이거든요. 그분의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럴 리가 없어. 제가 알기로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아니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랑 전혀 지금 나오는 거론되는 이름들의 매치가 전혀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속보가 또 나왔네요. 대통령실 박영선 총리, 네. 양정철 비서실장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검토된 적 없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참모진에서 계속 이제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름들을 계속 특정 흘리면서. 언론사에 툭툭 한번 흘려보는 근데 이게 거지. 진짜 대통령이랑 교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 사표 내서 네. 탈출할 거야. 그렇죠. 정보 홍보가 지금 다 잡히고 있으니까. 그러네. 그리고 그 도어 스태핑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TV조선에서 그것도 단독 보도였는데 네. 그것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다시 제기한다고? 다시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예.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것도 진짜 대통령이랑 상의가 되고 지금 이거를 흘렸던 건가? 본인은 그럴 생각 네.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아니고 이제 네. 국무회의에서 그냥 모두 발언으로 그것도 사과 얘기 하나 없이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던 거거든요. 도스태핑까지는 이분한테 좀 무리예요. 그리고 무리이기 때문에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다못해 정식 기자회견이라도 그냥 하세요. 분기별로나 반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 그걸로라도 해서 어떤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으면 그게 지금 낫다. 왜냐하면 이분의 내공에 도스태핑 하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말로 국정 논란을 오히려 더 초래해. 저도 그렇게 봐요. 예. 또 어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밀하지 못했다는 그렇다면 거죠. 그 원인은 지금 언론에 있는 좀 언론에 대한 언론이나 약간의 홍보 쪽에 있는 거죠. 대통령실 홍보 굉장히 좀 쪽에. 불만이 느껴졌는데 예. 지금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예. 이쪽에서 계속 이제 어제도 YTN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그 제재를 내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분이 좀 언론을 활용을 해서 도어 스태핑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할까?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이제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좀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를 언론이 이제 받아쓰게 하고 혹은 어제 또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네, 소통의 방식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맞아요. 잡았기 때문에 기자들과 만나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졌다. 예. 일단 마지막 공식 기자회견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으니까 지금 600일 지났습니다. 예. 기자회견한 지 600일 지났고요. 거의 2년이 다 돼가네. 2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100일이니까 이제 뭐 3달 당선된 게 예. 취임되고 3달이고, 그러니까 그 민생 토론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야당하고는 도저히 설득을 할 생각도 없고 협치를 할 생각도 없으니 내가 국민을 직접 상대를 해가지고 이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야당은 뒷전 국민과 직접 소통 윤 민생 토론에 계속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진정성, 본인의 어떤 충정,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거를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본인이 직접 민생 토론을 열어서 설명하면은 국민이 바뀔 수도 있다,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제가 선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잠깐 올랐을 때가 있었대, 2월 달에.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다 자기가 잘해서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뭐 이렇게 민생 토론회 하고 의료개혁하고 이래서 당이 한 게 뭐냐, 한동훈이가 한 게 뭐냐, 뭐 이런 식의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인식이 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민생 토론회 하면은 오를까? 이거는 일단은 저는 가장 무엇보다도 이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조금 파괴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그렇죠. 민생 토론회만 한다라는 거는, 야당하고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건, 이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럼요. 직접 민주주의, 이제 참여 민주주의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야당이라는 파트너가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존중해야지 이게 나라가 굴러가는데, 이거는 일종의 좀 독재, 그러니까 원래 독재 권력들이 그렇죠. 직접 상대를 하려고 그랬어요. 히틀러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히틀러 이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사 독재의 길로 지금 들어간다,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라든지 그런 책들을 보면 이제 이런 식의 당선됐지만은, 합법적으로 당선이 됐지만은 실제 통치 행위는 굉장히 독재의 길로 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본인 지지층에게만 소구하려고 하는. 예. 참 걱정돼요, 진짜. 예. 이게 그래서 한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게 무리가 아니야. 트럼프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아. 트럼프도 보편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CNN이랄지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멀리하고, 팍스랄지 이런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고, 또 본인 트위터를 그렇죠. 이렇게, 본인 활용했잖아요. 트위터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같은 거 있잖아.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우리로 치면은 바른 정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바른 시민사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어떤 극우단체적인 성격의 회원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려고 하거든. 직접 거기에서 스피치하고 연설하고, 그게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분도 대통령도, 한국의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양태를 띠는데, 그건 또 더 심각한 건,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고,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잘 하면서 생존하고 번영해왔던 그런 나라인데 잘못하면 이게 모든 게, 내년이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더라고요. 60주년이에요. 60주년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이 기조로 해버리면, 일본 말로 시다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네, 그래서 미국, 일본이 행동대장, 밑에 시다발이 한국.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일본이 그 나토 이상의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될 수 있고, 나토 이상의. 그리고 일본이 자전거의 왜 허브 있지 않습니까? 이 축이고, 나머지 나라들이 자전거의 왜 철실 있잖아요. 이렇게 스포크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한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한 10여 개 달려 있죠. 다른 나라들이 그거라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 허브고, 그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한 이후에 미국 언론의 기조는 그런
거고 일본은 그렇게 자꾸 지금 군사 대국화를 해 나가고 있고. 어제 이제 말씀하신 거 네. 외교청서 일본이 외교청서를 매년 4월에 발표를 하는데 뭐 다 언론 보도 보시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이제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제 외교청서에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14년 만이니까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한국은 이제 파트너라고 했는데 니들은 파트너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냐 진짜 친구한테 그렇지. 바로 파트너 이름만 쓰면 뭐해 네. 독도는 뭐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부당거래 유승범 씨가 얘기했죠. 예.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 그게 아니라 맞아요. 권리가 아니라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인 줄 알아. 예, 맞아요. 저는 완전 호구됐다 지금. 호구됐어요. 호구됐어요. 제가 보기엔 일본한테 그냥 호구 잡힌 것 같아요 지금. 파트너가 네. 그 한 부분 이게 파트 그건가? 파트너 너 네. 파트 네. 예. 좀 그런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가는 겁니까? 비대위로 가는. 근데 비대위로 간다고 했어요. 비대위원장은 네. 누가 하는 겁니까?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네. 결정을 못했어요. 아, 그래? 윤재옥 비대 지금 권한대행이 네. 뭐 비대위원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심사숙고 해보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예. 5월 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사실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누가 뭐 당대표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1년 이상 가자 좀. 누가 하든. 아니 지금 봐봐요. 비대위. 이준석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지난 14년 동안 보수 정부가 12번의 비대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비대위가 있다라면 돼. 근데 네. 선거 지면은 뭐 비대위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비정상인데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 4번째 비대위고요. 자, 이준석, 권성동 권한대행,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 저기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 그러니까 윤재옥 권한대행, 한동훈 비대위, 다시 윤재옥 권한대행, 또 뭐 비대위원장, 또 당대표. 와 이게 난 이런 집권 여당 본 적이 없어 태어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가 됐든 진득하게 이게 해야지 뭐가 뭘 플랜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당 대표라는 게. 근데 이렇게 맨날 갈아치우고 당 대표 찍어 눌러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대통령이 하니까. 이거 최소한 저는 누구 뭐 지금 이름 나오는 분들 아무 기대도 없지만은 그분들 제가 이름은 검명하지 않겠지만 뭐 여당 중진 의원은 최소한 1년 이상은 하자 좀 그래야지 뭐가 이제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저는 좀 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인물이 권성동 의원인데 네. 권성동 의원이 선거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맞아요. 그리고 올 초 지난해 연말부터 거의 중앙 정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근데 그 전에는 친윤의 핵심이었거든. 친윤의 핵심이었는데 공천 무렵 즈음부터 지난해 한 가을 정도부터 입을 딱 닫더라고요. 근데 총선이 딱 끝난 다음에 지금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기자들 앞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본인이 당권을 다시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그리고 권성동의 이마를 주시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어차피 비대위원장이라는 거 2개월만 더 하고 마는 건데 한 8월 달에 전당대회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대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과거에 친윤이었고 그리고 그 약간 소원한 느낌도 있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충성 맹세를 하고 그러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역시 검사 출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저는 굉장히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예.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권성동 의원이 메시지를 거의 안 됐는데 권성동 지인이나 이쪽으로 해서 언론 보도에 나온 거는 나는 윤핵관 아니다라고 그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불리했던 거지 윤핵관의 타이틀을 달고 가면은.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친윤들이 고민을 해야 돼. 아직도 당내에서는 친윤들이 많고 특히 이번에 영남에 들어간 분들 상당수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와서 영남에 내려앉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2016년에 새누리당이 총선에 진 다음에 이정현 당대표를 세우고 최고위원들이 다 친박 일색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안철수나 뭐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을 당 주주가 원할까? 저는 원하지 않을 원하지 거라고 않죠. 보면은 그 대안으로 권성동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네. 사람들은 뭐 이철규나 윤한홍은 좀 중량감이 그렇죠. 떨어져요. 그러다고 네. 본다면은
권성동 정도면은 우리가 한번 당내 패권을 계속 가져가면서 예. 대통령하고의 약간의 뭐 릴레이션십 관계도 나쁘지 않고 그렇지. 과거에 뭐 그런 것들을 예. 감안을 해서 권성동을 밀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또 권성동 의원이 뭐 누구 어느 분을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분이 나경원, 안철수 뭐 이런 것처럼 대통령과 일정 정도 거리를 뒀던 사람입니까? 예.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예. 맨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정확하게 좀 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예. 그런 얘기가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 그나마 당정 관계가 개선이 되려면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대통령이 이인자로서 그래도 눈치를 볼 만한 사람,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서 눈치를 볼 만한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게 좋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게 좋지만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의 주류가 영남 이제 친윤계들이 다시 또 주류가 된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거를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친윤계에서. 예. 그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모두들 얘기는 하지만 아마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네. 이것도 분명히 역학관계가 있고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우신가, 관대하신가, 그리고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관대? 아니 이제까지는 계속 뺄셈의 정치를 했잖아요. 네. 이준석, 유승민, 뭐 나경원, 안철수 툭툭툭툭 계속 잘라냈잖아요. 김기현까지 쳐냈지. 막판에. 김기현까지 쳐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의 당 대표도 또 뺄셈인가? 박수영 친윤계 박수영 의원이 그 엊그제 이제 페이스북 올린 게 되게 화제가 네. 됐었는데 이번 선거가 진 게 아니다라는 평가였어요. 네. 한 발짝 더 나아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평가는. 음. 뭐 물론 이제 대선은 뭐 총선이랑 다르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근데 어쨌든 이게 친윤계의 좀 아마 좀 이것이 좀 이렇게 뭐랄까 앞으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당권 도전을 당권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친윤계가 뭔가 좀 일을 도모하려고 할 테고 그때 이제 굉장히 큰 논리 중에 하나로 좀 작용하게 될 거다. 네. 마지막으로 한동훈은 다시 컴백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지금 당장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 없다. 한동훈 측의 지인으로부터 이제 전원이에요. 전원이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고민이 깊을 거예요, 사실은. 왜 이번에 어쨌든 배지를 달았어야지 뭔가 정치적으로 그렇죠. 뭐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완전 야인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보궐선거 이번 당대표 선거가 아니면은 이제 좀 있으면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로로 모색을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경이면은 보궐선거는 꿈도 희망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모로 고심이 깊다 뭐 이런 얘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의 정치본색 1부 마무리하고요. 김준일 시사평론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 박지원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당선인 당선자 심층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정치구력에서 나오는 통찰, 정치권 더 깊은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전국 최고 득표율 92%가 넘으셨죠? 92.35%. 예. 푸틴의 87% 받았어요. 예, 87% 받았죠. 뭐 기사들이 울고 갔다. 예. 재밌게 써놓으니까 또 회자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압도적으로 당선될 만큼 상대 후보가 약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저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뭐 출중한 정치력을 발휘하셨던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를 위해서 아, 그래요? 구수한 예. 9번 출마한 사람을
공천해 주니까 요즘 구수한 사람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망친 거는 맞죠. 당연하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의 선대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김건희, 선대 본부장은 한동훈. 예. 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어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석상에서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전언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사과를 했을까요? 이게 예. 했건 안 했건 예.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매를 덜 맞았다. 이번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을 통해서 회초리 때렸잖아요. 예. 그러면 느껴야죠, 민심을. 그런데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도 공식적으로 안 하고 국무위원들, 장관들 모여놓고 채찍질, 몽둥이질하고 있어요. 장관들에게 장관들에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나는 이렇게 네. 잘했다. 그런데 국민 원망하고 심지어 야당 대표가 제안한 25만 원 서민들에게 주자 이런 얘기를 다 필리집니다. 예.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 마약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다가 본인도 파퓰리즘 많이 했잖아요. 아니 거기가 대장이죠. 예, 각종 개발 공약이랄지 뭐 거의 1,500조를 풀었지만은 국민이 부자 얼마나- 감세는 부자한테 대한 파퓰리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얼마나 현명해요. 예. 대통령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이 말씀하신 무신분립 신뢰를 잃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도 사과 말 안 했다가 말썽되니까 대변인 시켜서 한마디 하는 건 이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향은 진짜 아직도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 세밀하지 못했다 뭐 이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예. 정치는 예. 내 생각이 아니라 국민 생각을 존중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라고 했어요. 당신이 다 맞다. 그럼 국민이 조리해요? 그러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제가 쓰는 말이지만은 어떤 강력한 권력도 민심을 정치는 못 이겨요. 경제는 시장을 못 이기고. 예.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옳은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루이 14세에 내가 짐이 곧 국가다? 근데 기어이 이겨 먹겠다라는 자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내가 수십 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예. 당신이 대통령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실 투표를 통해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만은 국회는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민주진보 개혁 세력에게 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협치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 지난 2년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은 앞으로 3년 그렇게 하면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우리 민주당도 지난 2년처럼 국회를 무기력하게 하면은 민주당의 최상 지상 목표인 정권 교체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황금 분할을 시켜줬잖아요. 예. 180석은 넘겨주고 200석은 안 넘겨주고 이건 협치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해결의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예. 거국 내각 구성을 윤석열, 이재명 영수회담을 통해서 풀어라. 거기에서 총리를
합의하고 또 물가, 남북 문제, 외교, 민주주의, 특히 방심위 같은 저런 월권을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예.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하리라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은 결국은 그리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마치 간 보는 것처럼 무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야기하고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을 총리, 양정철을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을 뭐 김종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대통령실에서 속보로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간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게 딱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겁니까? 그렇죠. 일종의 정치 공작적으로 예. 한번 뛰어보고 간보고 질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짓을 해서 국민이 믿냐 이거죠. 박영선 전 장관은 우리 민주당의 여성 최초 원내대표, 문재인의 장관,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였어요. 예. 양정철, 저는 양비 하는데 예. 양비는 노무현, 문재인을 당선시킨 친문의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번에 보세요. 우리 민주당에서 전향해가지고 빨간 옷 입고 출마한 사람들을 국민이 심판해서 다 낙선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총리로 박영선 장관을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인준해 줄 것 같아요? 이건 전국을 더 꼬이게 만드는 갈라치기 수법이다. 갈라치기고 만약에 야당 진짜로 파괴 하려- 공작이다. 진짜로 하려고 했다면. 그렇죠. 야당 파괴 공작이다. 그런데 청와대 누군가가, 대통령실 누군가가 흘려냈겠죠. 예. 그것도 TV조선 YTN. 예. 그래서 그거 보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해철이 좀 더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네요. 갈라치기 전략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안 한다고, 양정철 같은 경우는 뭐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말이 쭉 나오면 우리는 제안을 했는데 너희들이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김부겸, 이런 식으로. 김부겸 총리한테도 계속 총리설 나오니까 예. 김부겸 총리가 나 안 하니까 말하지 마라 해도 나오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역시 박정희, 전두환 후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공식적으로 그 거야인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국 내각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서 사람을 추리자.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을 추리면 이제 실무단이 조성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모여가지고 뭐 거국 내각을 추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는 예.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예. 김영삼 총재하고 영수회담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대통령은 임자가.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너무 흥분하고 좋아서 이택돈 대변인하고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북악산 그쪽을 드라이브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 속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지금도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석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그렇게 그 사람한테 뭔가 기대감을 주고 나중에는 그 약속을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한테 공개할 수도 없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형국을 만들어 놓고 본인의 권력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십차 제가 얘기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총선 패배를 하고도 대국민 담화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그냥 야단치고 또 김부겸도 홀려보고 박영선, 양정철 이분들은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구시대에 아주 교활한 그러니까 정치를- 그런 발상을 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그렇게 실패하지 않냐.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거를 알죠.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만 하더라도 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전두환, 노태우 6.29 선언 같은 것을 한번 하려다가 국민들이 아니까 그렇죠. 오다고 말잖아요. 예. 지금은 정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범야권, 민주개혁 진보 세력한테 180석을 넘겨준 것. 음. 그러나 200석은 안 넘겨준 것. 예. 이건 황금 분할을 시켜준 거예요. 신의 한 수를 우리 국민들이 하면서 요구는 뭐냐? 협치를 해라. 예. 바라는 바라는 것은 협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려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탈당하고 거국내각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거기에서 합의해가지고 박영선이 나왔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바꿔 먹을 그런 느낌, 분위기가 보이지를 않거든요. 국무회의 발언으로 보면. 안 하죠. 예. 저도 안 할 걸 알아요. 기종으로 그렇지만 변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그렇게 갑니다. 아. 민심이 예. 국민이 지금 보세요. 물가 민생만 하더라도 환율이 1,400 때려버렸잖아요. 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살 수가 없어요.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 코로나 때 대출받은 것 이자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예. 지금 보면은요 밤에 식당 싸구려 순댓국집도 안 돼요. 예. 그러나 고급 식당은 된다고요. 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서 미국도 아무리 불경기여도 캐딜락 딜러는 잘 된다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실제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예. 아니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언론 플레이나 하고 간복이나 하고 그렇죠. 야당 파괴하려고 그런 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금년 말까지 가면은 자영업자, 영세업자, 중소상공인들 다 손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엑센트라는 현대차가 있었거든요. 예. 잘 팔렸어요. 예. 1,300cc 정도 되는 차인데 아반떼보다 등급이 좀 낮아요. 예.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단종됐습니다. 예. 엑센트가 과거에 엄청나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제네시스가 팔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10%는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지금은. 문제 없어요. 미국이나 한국이 지금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음. 미국이나 구라파의 부호들은 예. 나라가 어려워지면 내가 세금 더 내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세금 깎아달라고. 더 긁어가잖아요. 예. 더 깎아라고. 예. 이건 부자들의 세금만 깎으면 대중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마치 좋은 것처럼 계속 또 선전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지난 2년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은 나머지 3년 본인도 김건희 여사도 말할 수 없는 길로 갈 거고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망해요. 우리 민주당도 예. 지난 2년처럼 국회를 嗯 180석을 가지고도 정권 창출 실패하고 180석을 가지고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무기력에 뻥 당하는 예. 이런 국회를 하면은 민주당의 지상 목표인 정권 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민주당 잘해야 된다. 무기력하게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뭘 꼭 이뤄야 됩니까? 저는 국민들이 예. 협치를 이번에 해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당 거국내각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해라. 아, 이걸 안 하잖아요. 예. 안 하면은 더 대통령을 압력하고 더 투쟁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디올백 포함한 특검, 예. 양평 고속도로, 최상병 예. 이런 걸로 이건 국민적 합의예요. 그렇죠. 해 나가면서 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민생 물가 파 한 뿌리에 875원 아니지 않냐고.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주의 방심이 저대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자, 남북관계 외교를 터나가야지.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투쟁으로 때로는 압력으로 끌고 가야 된다. 나라를 이렇게 맡길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특검, 최수근 상병 특검은 거의 진실에 다가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더 우선시 돼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 대통령의 탈당, 거국 내각, 그리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서로 협치하는 것, 그걸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 다 받아들일게,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받아들일게, 대신에 특검은 하지 말아줘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은 예. 이미 국민적 합의예요. 아, 그거는 국민적 합의다. 국민적 합의고 총선 결과로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총선 전에도 우리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 해라. 심지어 빨간색의 TK들도 67%가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국민적 합의니까 이 세 가지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하면서 길을 찾아야죠. 이대로 가면은 이걸 하면서 길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예. 제가 총선 때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패티김에 4월이 가면 노래를 불렀답니다. 예. 요즘 MZ 세대들은 패티김에 4월이 가면 노래를 몰라요. 모르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노래를 제가 하는 거예요.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4월에 가면 떠날 사람은 한동훈이다. 떠났네.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다. 아, 떠나고 울 울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험한 꼴 당한다고. 험한 꼴 당한다. 민심은요. 예. 바닥 민심은요. 예. 윤석열 끌어내려라. 탄핵해라. 예. 그런 민심이 아주 흉흉합니다. 사실. 강해요. 예. 민주당이 그걸 180석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야단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정치권에서 제도권에서 막 그렇게 가기는 부담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당하고 거국내각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서 여기에서 모든 걸 풀어라. 예. 매일 두 지도자가 대통령실에서 하루는 국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통합돼서 총화를 이루어질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장롱에 넣어뒀던 모든 금부치를 손자 돌반지까지 다 국가에서 건납해가지고 예.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잖아요. 그랬습니다. 이런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변해야 돼요. 예. 저렇게 고집만 들고 아니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흘러놓고 간보기하고 야당 파괴하려다가 우리 그런 적 없다. 이게 딱 박정희 전두환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예. 나쁜 사람들이야.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심 재판이 되는 게 있잖아요. 돈봉투 사건이나 뭐 이런 것. 그렇죠. 예. 먼저 조국혁신당을 여쭤보면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민주당이나 한국 정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예. 조국 대표하고 가깝고 예. 또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으로 민주당도 이익을 보았다. 투표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호남에서는 1등 아니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득표율? 야, 안 나간다. 박지원도 나가라 마라 뭐 박지원 당선되는데 했는데 비례는 조국 혁신당 찍어야 돼. 가서 박지원 찍어줬기 때문에 제가 참 있을 수 전국 없는 최고. 92.35%를 받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병립형이냐 무슨 뭐 연동형이냐 비례대표 할 때도 예. 제가 아마 최경영 그렇습니다. 기자 기억할 거예요. 예. 그것도 하면서 예.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예. 지금 20석에서 예. 구라파처럼 10석, 5석으로 내려주자. 맞습니다. 그 말씀 뭐 내가 계속 강연을 해. 예, 강조를 했어요. 수차례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는 아무리 조국 대표가 모아봐도 18석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은 과거 김대중, 김종필처럼 몇 석을 구워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예. 그런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래의 목적대로 비례대표의 목적대로 소수 의견을 즉 사표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도 원내 교섭단체를 한 10석 정도로? 10석 정도로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법을 개정해야 예, 그런데 된다.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싫어하고 예. 그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내가 얘기했다가 아마 또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박지원이 스마트보이 8순위 아닌 새순위 바른 말을 해야지. 그래서 저한테 참 좋은 찬사도 있고 대단하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은 노욕이다 하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대단하다 하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큰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욕심내고 뭘 하겠다고 하는 노욕은 불식시키겠다 하는데 예. 저는 지금도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허용해 준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통합을 안 하더라도 연합으로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예. 원내 교섭단체 등록을 완화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요. 또 이제 그게 민주당한테도 좋습니까? 저는 좋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보면요.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애석하게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당 조직을 사무총장 밑에 사무부총장을 복수로 둬서 사무부총장 한 사람은 원외로. 원외를 잘 관리해라. 아.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조직으로 키워나가고 예. 원내대표도 수석 부대표를 두어서 민주진보개혁 세력 즉 조국혁신당 등 그러한 소수 정당들을 항상 묶어가지고 예. 우리가 192석을 공고하게 나가자.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예, 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 그렇죠. 예, 윤석열 아니 대통령 지금 보세요. 예.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특검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뭐 주도하겠죠. 예. 아, 주도는 예. 민주당이 하는 거죠. 예. 자기들은 주도할 수는 없어요. 주도할 수는 없다. 예.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이 안 됐다고 하면은 조국 대표가 주도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황금 불안이라고 한 거예요. 아. 민주당이 다 이겼는데 주도는 안 되지만은 함께 가야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 민주당 그 전현직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 1심 재판 시작되는데 이걸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패턴으로 보면 또 사람들 많이 떨어뜨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선된 사람들도 또 뭐 선관위 고발이랄지 뭐 어떤 다른 것들 들어가지고 또 재판에 들어가게 하고 국회의원직 박탈하게 해서 또 지형을 조금씩 바꿔놓는 그런 작업을 할 것 같단 말이죠. 하죠. 예. 하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192석을 꽉 묶어놓으면은 설사 몇 사람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예. 하는 거고요. 검찰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집권 초에는 과거 정권 사람들을 잡아서 현직 대통령한테 충성해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반이 지나면은 현 정권의 비리를 잡아서 대통령을 검찰 개혁 못하도록 꽉 잡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옮기면서의 비리가 이제 터지더라고요. 아, 부승찬 그 아니 거기 당선자가 말고 뭐 공사에 예. 10억 뭐 이러고 비리가 딱 불거졌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예.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비수를 꼽고 있구나.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스타트예요. 이게 이것이 스타트가 될 것이다. 예. 역대 정권에서 항상 있어온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범민주 개혁 세력들이 뭉쳐야 돼. 뭉치면 그래서 싸우고 투쟁을 잘해야 돼요. 얼간이 같이 180석 가지고도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도 영등포에서 불난 것처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순한 양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다고 새 국회에서 싸움만 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력과 투쟁력과 협상력을 겸비한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검찰은 예. 이제 스타트를 했구나. 윤석열 정권의 비수를 하나 꼽는구나. 이거 스타트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여야 가리지 않고 집권 후반기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죠. 항상 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의혹들, 핵심 의혹들 사실은 50억 클럽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대장동도. 예. 아니 그리고 보세요.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는 법카를 10만 원. 설사 잘못 썼다 하더라도 10만 원 가지고 네. 2년간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기소하고 조국 대표의 일가족은 표창장이 위조를 했다 하더라도 일가족을 몰살하는 것은 지나친 공권력의 그렇죠. 검찰권의 남용인데 예. 그렇다 하면 왜 300만 원 디올백은 양평 고속도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안 하냐 이거죠. 그런데 검찰이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세게 밀어서 특검해야죠. 여기까지 이야기 그래서 우리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예. 강하고 투쟁 잘하고 그러나 정치력도 살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탈당하고 거국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협치를 해서 물가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남북관계, 민주주의, 외교를 잘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지. 안 하면은 험한 꼴 당해요. 예. 그렇게라도 해서 대통령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안 변하니까 변하게 해야죠. 그것은 투쟁밖에 없다. 예. 정치밖에 없다.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 진도 전국 최고 투표율 당선인의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홍보를. 정치원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